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1명이 늘어났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3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81명이 늘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6,400여 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치료가 끝난 겁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서 모두 1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 24명, 경기 10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36명입니다. 그리고 검역에서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이 11명이죠. 대구, 경북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은 건데요. 날짜별로 봐도 두 지역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은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수도권 지역은 일별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실시했고 어제부터 또 2주간 연장했지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이 신규 확진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주요 변수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집계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741명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하루 40여 명씩 증가하면서 이제 전체 확진자의 7%를 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확진자가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이 확진자가 12만 명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남아와 일본, 남미 등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이국간의 자가격리를 그리고 내국인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 벚꽃놀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벚꽃길과 정류장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 도로만 차량 운행이 모두 끊겼습니다. 벚꽃이 몰린 국회 뒷길이 전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취소와 함께 지자체가 내린 결정입니다. 아까 여기 오는 길에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한 걸 잘했다고 셋이서 얘기하면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벚꽃길에도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예외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벚꽃축제가 열리던 거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의자에는 정류소가 폐쇄됐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고 전광판에는 도착 시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벚꽃 인파가 몰리는 여의도 북쪽 윤중로 일대 버스 정류장 7곳을 임시 폐쇄하고 버스는 우회 운행합니다. 인근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나들이 객들은 가능한 거리를 뛰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멀리 앉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자발적으로 다 같이. 그래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뭐 이런 자리도 띄엄띄엄 앉고 하면서. 이미 지난달부터 폐쇄된 서울 석촌호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호수 나들이 객은 철제 울타리 너머를 사진에 담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관할 지자체는 접근이 차단된 호수 내부를 SNS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나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굉장히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했구나 해서 되게 좋아하는 거로. 코로나19 공포는 가시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벚꽃이 만개한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시행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대규모 감염을 피할 수 있었던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사례. 어린이집과 노인 전문병원 종사자가 확진됐지만 두 곳 모두 휴원한 덕에 추가 집단 감염을 피한 구로 콜센터 사례.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자칫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었던 감염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지난달 초 19.8%에서
지난달 말엔 6.1%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간의 연장을 통하여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 데다 나들이철을 맞아 우리 국민의 이동량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지자체장이 정하는 PC방과 노래방 등은 2주 더 운영을 중단합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일 100명 안팎으로 늘고 있는 신규 확진자를 50명 내외로 줄이고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정부는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코로나19는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이길래 이처럼 사람들의 거리까지 떨어뜨려 놓는 것일까요? 그동안 코로나19를 지켜봐온 전문가들이 그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는 스텔스 바이러스다.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21세기에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겪어봤던 바이러스 중에 아주 관리하기 어려운 독한 놈이다. 인류가 처음 겪는 미지의 바이러스 코로나19. 국내에 상륙한 지 74일 만에 확진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이 신종 바이러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침투해서 폭격도 하고 돌아오는 이 방어망이 무력화돼서 모르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스텔스 공격기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는 스텔스 바이러스다. 조용하지만 강한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도 강력한 전파력을 지녔는데 문제는 탐지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염력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무증상의 감염력이 높은 호흡기 질환은 사실 거의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전파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전염력이 높다. 게다가 팬데믹을 일으켰다. 이런 게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19는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마저 바꿔놨습니다. 대화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뭐 찬송하거나 또 식사도 같이 하는 이 상황이 코로나19가 바라는 전염 환경인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피하려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더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주 밀접 접촉만 이제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걸 좀 거리를 띄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났다는 건 집단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갖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불안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왔듯 개인적, 사회적 예방 수칙을 지켜나가면 인류가 극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자, 해외 입국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 0시부터 기준이 좀 강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이 벌금 1,000만 원에 또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건데요. 이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역 당국이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원래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기존의 규정이었는데 예. 이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 방역 당국이 정한 이 격리 대상자는요.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분들, 그리고 또 확진자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은 격리 대상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국에서 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한 2만 7천여 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와서 격리 중인 사람만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에서 자가격리 중에서 이런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이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계속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전북 군산에서 지난 3일 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죄송합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비대면 브리핑을 4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4월 5일 0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37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741명입니다. 해외 유입 741명 중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237명 중에 6,463명, 즉 63.2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 해제는 138명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애도의 뜻을 드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보다 지역 발생이 단 한 건 많은 41명이 발생했고 해외 유입이 40명 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서울, 대구, 경기, 경북이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고 7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잠정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역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2.6%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주요 발생 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서울 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인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의료원에서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서 현재 전수검사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의 발생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40명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 또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한 의료기관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의료진이 메시지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의료기관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행정직원까지 모두 총동원돼서 대응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중환자를 긴급하게 의료 처치하고 있고 또 역학적으로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까지도 보살피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병의원, 의료기관 등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아니더라도 중환자분들 또 기저질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해 계십니다. 최소한의 간병 담당 인력을 제외하고는 면회를 금지해 주시고 응급실과 입원 병동에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통제에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의료진들이 벌써 2달하고도 보름이 넘게 긴장 상태를 이어가면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메시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 고맙다는 인사와 또 힘내라는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단에서 먼저 보내주신 사전 질의 3가지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흡연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현재 흡연자나 흡연 경력자 모두 고위험군인지 또 어떻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라는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사망자 가운데 흡연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으면 확인 부탁한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제도 그 변경된 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여러 논문이나 외국의 그 방역 기구의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방역 기구에서 그 흡연과 관련해서 현재의 흡연 또 과거의 흡연력을 다 합해서 흡연자의 경우 중국에서 연구된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중증 이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14배가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에는 얼굴에 또 호흡기 계통에 손이 자주 접촉된다는 위험성, 그렇게 크게 2가지 때문에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데 참고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기초 역학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기저질환에도 흡연자를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다만 젊은 연령층의 경우 흡연 하나만으로 병상을 배정할 때 중증 이상으로 배정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흡연자가 고위험군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진료를 하시는 일선 의료진들은 잘 모니터를 하시고 더 유의하게 관찰해서 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흡연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에 준해서 관리해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흡연자 비율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저희한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 정리를 해보죠. 그 해외 유입 사례도 있었고 또 병원 내 의료진 감염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흡연자와 관련해서 좀 코로나19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 81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해외 유입 환자로 상당히 많아졌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각 서울이나 각 지역별로 그 환자 발생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9살 여자아이가 확진된 사례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 같은 병실을
있던 환자의 보호자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또 이제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5명이 추가로 환자가 나와서 지금 총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검역 과정에서 들어오면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앞서서 설명은 드렸지만 처벌된 강화된 이 규정들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금이 이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징역 1년 이하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출국 조치나 아니면 재입국 금지 조치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더 강조한 부분이고요. 예. 또 그리고 현재 이제 의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당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불편하더라도 환자나 이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잘 따라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가급적 면회를 최소화해달라고 또 언급한 것도 오늘 좀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질문으로 답한 것들이 이제 담배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흡연 하시는 분들, 과거에 흡연했던 분들, 뭐 흡연자를 갖다 고위험군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어저께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영국의 NHS의 그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중증,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게 중증,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갈 그 위험이 14배 이상 높다라고 말한 것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예. 왜 그런가를 봤더니 흡연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폐 기능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손이 뭐 얼굴에 코나 이런 호흡기, 입에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접촉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 뭐 어떤 연령층이건 흡연자일 경우에 진료를 보시는 의료기관에서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에 맞춰서 그에 준해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오늘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네, 지금 기존에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해야 하는 이유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지금 해외 유입된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국내에 그 위험도가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불분명한 환자들의 비율이 계속 아직까지는 5% 이내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사회 확산이 아직도 불씨가 잔존하기 때문에 계속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현황 홍진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8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37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해외 유입 10명 등 24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10명,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4명, 제주, 강원에서 각 3명씩 늘었습니다. 인천은 2명, 광주, 대전, 전북, 경남 지역은 각 1명씩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741명으로 이 가운데 58명이 외국인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138명 늘어 6,463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63명 줄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79%로 나타났습니다. 80대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19.7%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7.49%, 60대는 1.94%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현재 중증 이상 상태인 환자는 80명입니다. 49명이 위중한 상태고 31명은 중증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9,5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빠르게 증가해서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재희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6일 만에 환자가 3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사망자도 8,400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면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과거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주에서만 11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뉴욕시엔 군 의료진 1,000명이 추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현재 6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각각 12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한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줄던 이탈리아는 사흘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신규 사망자와 중증 환자 수는 줄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첫 감염이 시작된 이래 중증 환자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동 제한과 각종 시설 폐쇄 등 조치를 속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고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오는 13일까지 예정됐던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등 조치가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도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통합당은 충청에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각 당의 주말 유세전.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공약을 발표하며 원팀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구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합니다. 이 위기의 강을 건널 적에 국민 한 분도 예면하지 않고 함께 건너도록 꼭 하겠습니다. 불출마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라떼는 유세단은 경기 화성과 전북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어제 부산 경남에 이어 오늘은 무대를 충청으로 옮겨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미래한국당도 유세에 동행해 한몸 정당임을 강조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전부터 서울 종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건강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은 부산과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서는데 미워하자, 미워하지 말자던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호불호, 감정풀이로 격하하는 듯한 명상가적 인식이나 과시할 때가 아니라는 점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 선대위는 성착취 동영상 N번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도권 거리 유세전을 펼치기로 했고 국토대종주 5일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며 실용정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5시에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